이번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 수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목요일이 보통 만기일인데 연휴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일이 만기일이고요. 변동성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되고요. 전략 세웁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애플, 현대차, 기아차 때문에 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키워드 보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제목처럼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주 핵심 변수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단은 긴 연휴,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영업일수가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성이 확대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자아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다가오니까 평상시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이 매물을 좀 출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중국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 지금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아직까지는 회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먼저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지난달 말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도 이제 춘절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만큼 풀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조금 뭐 그렇지 않아도 1월 말서부터 국내 증시에도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주식을 무조건 가지고 연휴를 넘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이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주말 사이에 현대차 그룹과 애플하고의 협상이 또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침에 또 현대차에서 공식 입장을 비슷하게 내놓았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현대차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금 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면 당장 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잠깐 좀 멈춰서 있는 상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직후에 이제 공시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쭉 이제 이 방송 전까지도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애플과 아니면 뭐 애플 아니더라도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애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현대기아차가 조정을 받으면 얼마까지 조정을 받겠느냐 이게 가장 그 많은 투자자분들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매수 관점에서 보시던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시던 그런데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8만 원대에서부터 횡보하던 주가가 2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일봉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아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만 원대 횡보하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건 최근에 이격도를 벌리면서 급등했었던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글로벌리 판매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이번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포지션을 얼마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변동성이 있겠죠.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애플과의 관계는 일단은 멈추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다양한 협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멈췄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만큼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겠죠.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야 매수를 늦추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현대기아차 주식이 없는데 현대기아차 주식을 사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대기아차 좀 겁이 나니까 보유하고 싶지 않아, 사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변동성 확대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애플 얘기를 좀 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애플 얘기를 예. 빼고 났을 때의 형장성이라든지 이런 네.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만큼 옳은 거는 조금 덜어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주이네요. 예, 금융지주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한 거는 정부가, 그러니까 은행주들 실적 좋게 나왔는데 정부가 배당 성향을 좀 제한한다는 얘기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은행주 봐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현재 공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당에 대한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공시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현금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은 그러니까 결산 15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12월 15일까지 주식을 배당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공시가 한 차례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주총에 들어가기 전에 현금을 얼만큼 배당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주식을 안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주식 배당은 이미 다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관심 종목에서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배당 성향인데요. 배당 성향, 배당과 관련된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배당 성향과 배당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에서 몇 프로를 배당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번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서 12월 말일자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만약에 금융권의 위기가 왔을 때 금융권들이 잘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그렇게 줘서 이제 해보니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증자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 말고 이익을 좀 나눠주는 것을 좀 줄여라라는 게 정부 당국의 이제 방침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익 중에 20%만 배당을 해라라는 게 이번에 정부 당국의 이제 전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배당을 바라보고 12월 말일자로 은행주를 바라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허탈하죠. 이익 규모가 상당 부분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발상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12월 말일자로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최근에 은행주를 사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손을 안 대고 은행이 스스로 자본 확충을 하니까 좋은 일이죠. 특히 은행의 대장격이라고 하는 KB금융이 엊그제 공시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6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앞으로 배당 성향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만 배당 성향을 줄여놓고 6월 이후부터는 중간 배당이라든지 반기 배당에 있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은행주를 바라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은행주는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을 좀 노려봐도 될 만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읽었습니다. 종합적인 전략 좀 세우죠. 변동성과 함께 우리는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노이즈도 있다. 예. 전반적인 전략은요? 예, 일단은 조금 우리가 월, 화, 수 보고 목금을 이제 쉬죠.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 보면 최근에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앞서 제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성도 꽤 많이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훼손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딱 떼어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간 날도 빠지는 날이 좀 많았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8만 원대 초입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20% 가까이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고객예탁금이 풍부합니다만 80조까지 바라보던 고객예탁금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물론 설 자금이 빠지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고객예탁금이 더 이상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냉철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설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점을 좀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예탁금이 풍부하고 기업의 이익들이 개선되는 부분들, 올해 상장사 이익 규모가 약 180
180조에서 182조로 컨센서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개선되는 것들은 있는데 새로운 뉴스가 나올 만한 것들이 지금 있겠는가. 이제 보면 애플 관련해서 현대기아차 뉴스처럼 기존의 뉴스들이 확인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0년서부터 갖고 왔었던 주식들의 이익들을 일정 부분은 조금 실현을 하셔서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급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좀 하고 가자고 하셨고요. 섹터 이제 설 지나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좀 판을 마련할 텐데 좋게 보시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최근에 그 이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이제 은행주들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포스코가 수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핵심 역량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니다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이 60달러 선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20달러 초반까지 밀렸던 원유가 60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자원개발 관련주들, 종합상사 관련주들도 상당히 틈새 시장에서 전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조금 과감하게 선제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이제 그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연 곽광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렸었던 여행 관련주들이랄지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제는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조금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비주 쪽으로도 관심을 갖자고 얘기하셨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